정부에서 만든 보증금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월 임대료가 7, 8만 원 들어서 사실 수 있어요. 나가라는 말 안 해요? 입주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사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해마다 10%, 20%씩 없어지고 있거든요. 너무 고정관념 오해가 많아.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검색어 중에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검색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 이제 우리가 점점 100세를 살아가면서 60 이후에 100살까지 40년의 주거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제 점점 고민이 많아져요. 그죠? 20대에서 60대도 우리가 주거 고민이 많았지만 60대에서 100살도 역시 주거 고민은 있는데 좀 양상은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부터 60대의 주거에 대해서는 정말 영상도 많고 솔루션도 많고 자료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60에서 100살까지 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렇다 할 정보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62의 살집 걱정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제대로 된 정보,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은 문성택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질문입니다. 네. 노후에 이제 열심히 우리 노력해서 집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나 이 집에서 죽도록 살고 싶어. 네네. 근데 이 집 냅두고 실버타운이나 어떤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을 미리 좀 잘 네. 선별해서 보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내가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내가 살던 집에서 살겠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데 네. 건강할 때는 유효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내가 아프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와서 돌볼 수 있느냐. 자녀들의 돌보죠. 인생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자녀들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혼자서 아픈 노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런데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식사도 제공받고 네. 설령 조금 몸이 아프더라도 실버타운 직원들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다 돌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후를 건강하게 더 보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요? 개인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제가 실버타운 가서 어르신들 인터뷰해 보면 네. 실버타운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다녀본 한 30여 곳이 다 다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금액대별로 따져봐도 네. 100만 원 실버타운부터 600만 원 실버타운 1인 기준입니다. 아, 이렇게 다양하고요. 실제로 100만 원 실버타운, 150만 원 실버타운도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제가 100이면 100 여쭤보는 게 실버타운 들어와서 생활하는 생활비하고 내가 혼자서 밖에서 일반 주택, 아파트라든지 일반 집에서 살 때 생활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쌉니까? 그럼 이분들은 집이 더 싸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와 계신 그 비용이 훨씬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착각이 있는데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본인 눈높이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경제력은 예를 들면은 150만 원 실버타운이 딱 맞는데 이분들은 눈높이는 250만 원, 300만 원 실버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버타운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실버타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식사를 내가 하지 않고 직원들이 다 매 끼마다 메뉴가 바뀌면서 또 영양사가 영양을 제대로 챙겨서 건강 식사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 다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집에서 내가 혼자서 생활한다. 그러면 새끼 식사를 다 본인이 챙겨야 되고요. 또 그것을 치워야 되고요. 집안 청소를 해야 되고요. 내가 수영장을 가더라도 또 따로 가야 되고 운동을 가더라도 따로 가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실버타운에서는 다 한꺼번에 다 제공받아서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비싼 실버타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실버타운마다 그 시설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네. 있을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것, 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가격의 차이라든지 종류는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저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 일반 어르신들이 가실 수 있는 곳은 제가 네. 말씀드린 실버타운이고요. 또 하나는 무료 실비 양로입니다. 네. 이곳은 우리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양로원을 알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원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아주 극빈층들이 들어가시는 곳이고 이런 분들은 아예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 안 들어가시니까 지금 사실은 무료 실비 양로원의 충원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래요? 40%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료 실비 양로원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고령자 복지주택보다 무료 실비 양로원을 더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은 새끼 식사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집도 주고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도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네. 무료 실비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335만 원 월소득 이하만 있으면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허. 내가 집이 있더라도 무료 실비 양로원은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8년에 238곳이었는데 4년 지나서 180곳으로 58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가? 해마다 한 10% 20%씩 없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좋은 시설이 문 닫지 않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또 착각이 거기 가면 갇혀 있는 걸로 아세요. 양로원은 요양원이 아닙니다. 요양원은 원칙이 누워 계셔야 되거든요. 원칙이. 왜냐면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요양원은. 요양원은 누워 계시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곳이고요. 네네, 양로원. 양로원은 건강해야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양로원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자유롭게 외출도 하시고 도서관에도 가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내 주거 공간을 거기다 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왔다 갔다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분 10시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뭐 출석 체크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본인이 선택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따님이 펑펑 울고 엄마랑 안 만난다 이제 자기는 이제 엄마를 그런 안 좋은 곳에 보낸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양로원에. 그래서 뭐 한 1, 2년 왕래도 안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고 나서 와서 보니까 어머님 너무 건강해지시고 너무 행복하게 사시니까 너무 좋아졌죠. 관계도 좋아지고. 저는 이렇게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네. 자기 생각에 잡혀 있다. 옛날 아하. 생각으로 양로원 이럴 것이다. 양로원 들어가면 못 나온다. 너무 고정관념 오해가 많아. 예. 이런데 입주 자격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버타운 뭐 각각 다 입주 자격이 달라요? 네. 실버타운은 기본적으로 입주 자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돈 있으면 돼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데 나이만 60세 넘으셔야 됩니다. 예? 나이만. 60세에서 몇 세까지 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법적으로는 60세만 넘으시면 되고요.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75세, 80세, 85세는 실버타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정한 규정이고요. 법적으로는 60세만 넘으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 실버타운이라고 된 데를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건강하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건강을 뭘로 어느 정도 건강해야 돼요? 법에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해야 된다. 네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실버타운의 그러한 직원들 배치 기준, 네. 시설 기준하고 요양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누워 계시는 분들이나 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돌봄 인력이 필요하고 의료 쪽으로. 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그만큼 필요한데 맞아요. 실버타운은 원칙이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가시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없고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있거든요. 간호사가 있어요? 실버타운에? 네,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건강 체크를 해주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사실은 실버타운마다 어떤 곳은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하는 곳도 있고요. 또 대부분은 그 치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직원들이 또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건강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게 있고요. 세 번째 기준은 100%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아니, 본인이 부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부 지원이 1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노인복지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냥 레지던스 호텔로 생각하면 되네. 예. 고급 호텔,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고 근데 60대 이상 사람들만 살아. 60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 60 이상만 살아.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사실 알뜰 실버타운은 우리가 별로 많이 안 들어봤거든요. 네, 그렇죠. 알뜰 실버타운은 규모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되며 주로 어느 지역에 있고 나이는 어떻게 요 조건을 조금 얘기해 줘 보세요. 네. 이제 알뜰 실버타운은 저는 두 가지를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이름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정부에서 만든 공공 임대 아파트인데 네. 복지 서비스를 함께하는 곳이고요. 이곳은 전국에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된 곳이 82곳이고요. 네. 총 세대 수는 8,448세대. 네. 그래서 뭐 전국에 거의 다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네. 이곳에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좀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겠네. 어떤 게 있어요? 지금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만 65세가 넘으셔야 지원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는데요. 본인만 무주택이면 안 되고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가족들이 전부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이게 들어갈 기준이고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이게 자녀들이 독립을 한 경우에 상관이 없고요. 네. 같이 주민등록상에서 살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이셔야 하고 이게 네, 그렇죠. 공공임대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네. 월 소득이 1인 기준으로는 네. 243만 원 이하고요. 아. 부부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24만 원 이하셔야 하고요. 네, 네. 총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아, 총 자산. 내 재산을 통틀어 가지고 2억 4,100만 원 이하셔야 하고요. 아이고 죽겠네. 그 중에서 5번째 자동차 기준은 3,708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가 그거보다 비싼 거 갖고 있으면 안 돼? 용서가 안 돼요.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그 기준이 까다로운 것이 자동차입니다. 비싼 자동차를 갖고 계시면은 공공임대 아파트, 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포함해서 모든 곳들은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뜰 실버타운, 여기도 실버타운의 형태를 갖추고 있나요? 1층을 노인 복지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미니 실버타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실버타운에서 갖고 있는 식당, 그다음에 건강관리실, 네. 그다음에 취미활동 공간, 그게 다 당구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죠. 아.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실버타운의 그런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네. 본인들은 2층 이상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필요하실 경우에 노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보통 아파트처럼 살면서 밑에 공공시설은 그냥 보통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밥은 다 같이 식당에서 먹나요? 안타깝게도 아니면 해 먹나요? 한 끼만 해결됩니다. 아, 한 끼만. 점심 한 끼만 해결이 되고. 한 끼가 어디요? 그래서 새끼 다 먹는 것도 힘들 것 같긴 해. 이곳은 비용도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로우려면 싸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예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정말 저렴하고요. 보증금 한 2,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월 임대료가 한 5만 원 이내고요.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보증금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네. 월 임대료가 한 7, 8만 원 이내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나가라는 말 안 해요? 돌아가실 이곳은 때까지? 입주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네. 2년씩 재계약을 해서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사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입주 기준을 맞춰져 있는데 나가러 갈 수가 없죠. 이게 전국에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지금 82곳? 82곳이 선정돼서 짓고 있고요. 현재 들어가서 살고 계신 곳은 제가 알기로 한 30여 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좋은 곳도 미달이에요? 미달입니다. 네. 어떤 곳은 절반 이상이 미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고요. 무슨 오해가 있을까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오해고요. 두 번째는 홍보 부족. 정부에서 좋은 곳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리질 않아서 이 정부 어디예요? 어디서예요,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하고요. LH에서 건축을 하고 그렇겠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삼각체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그 정부 재정의 한 80%가 투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아깝다. 그 만들고 있는 복지관 있죠. 네. 복지관이 한 곳당 그 30억 이상 돈을 들이고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어르신들 사시는 아파트 평당 지원 단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와. 그래서 근데 이제 꺼려하시는 이유가 왜? 좁다. 가장 많은 공급하는 것이 26제곱미터. 실평수는 한 8평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좁네. 좁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집을 넓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실로 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넓게 잡는데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내 거실처럼 활용하면 되거든요. 내 집은 잠자는 침실로 삼고 복지관을 내 거실로 삼으면은
굉장히 넓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좋은 노후 주거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도 있고 네, 차도 네. 있고 그 노후 준비가 이제 어렵거나 막막한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일 많죠, 많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집 있고 차 있다는 것만 있지 나머지 준비가 네, 안 돼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집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국가 혜택도 별로 못 맞습니다. 받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복지가 정말 탄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령자 복지주택 무료 실비 양로원, 공공임대 아파트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신 분들, 부자들은 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서민 중산층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버타운이 3만 곳, 2만 3천 곳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적거든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1,350만 명인데 그러니까. 그중에 10,000명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분들은 갈 데가 없죠. 어허.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들 위한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 하나만 갖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 그럼요. 제가 말씀드린 집에서. 것처럼 그런 집에서 건강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맞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좀 몸도 쇠약해지고 치매도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자녀들이 와서 돌봐주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녀들도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제서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0.1%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인식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올해 상반기에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저도 의견을 제출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토대로 해서 이제는 이런 중간층, 네. 서민 중산층을 위한 노후 주거지가 앞으로 속속 만들어지리라 예상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들을 위한 정책들 네. 많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근데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타운의 어떤 활성화 방안에는 네. 어떤 게 있어요? 정부에서 말씀하는 방안 첫 번째는 공공용지, 뭐 네. 대표적으로 신도시, 지금은 3기 신도시가 준비되고 있는데 3기 신도시와 지방 대도시에 네. 공공용지에 실버타운 용지를 확보하겠다. 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범 사업으로 동탄이 신도시의 헬스케어 리츠로 실버타운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3,000세대를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학교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이곳을 실버타운 학교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번째는 지방의 활력타운 사업지에 실버타운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주택연금에 들더라도 실버타운에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주택연금 드신 분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갈 경우에만 주택연금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거기에 실버타운을 넣으면 주택연금에 든 집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그 주택연금 해지하지 않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데 이 주택연금을 가지고 실버타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 됩니다. 실버타운 들어가면은 그러면 주택연금 끊어요? 끊어져요? 해지하고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뒤늦게 실버타운 알게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주택연금 드신 분들 중에서 나 실버타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집을 정리하면은 그동안에 쓰신 게 많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못 가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 그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원장님은 되게 특이한 주거 소망을 갖고 계세요. 네. 60대, 70대, 80대 각기 다른 실버타운에 살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실버타운 전문가로서 한번 꿀팁을 주시죠.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60대는 네. 열심히 활동하고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 들어가면 일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그냥 노후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새끼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저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더 정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려면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직장에도 가까워야 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60대에는 도심 안에서 네. 교통도 좋고 제가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고요. 네. 저는 80 넘으면 활동량을 대폭 줄이고
집에서 조용하게 살면서 명상도 하고 종교 활동도 하고 네. 책도 읽고 이렇게 편안하고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 80 이후에 네. 한 2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런 아하. 곳을 찾는 게 목표고요. 아. 그래서 70대는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가서 살아봐야죠. 그냥 아하. 밖에서 본 거하고는 네. 내가 가서 1년, 2년 살아본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70대에는 제가 80대에 살만한 후보지 5곳을 정해서 2년씩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중에서 한 곳을 정해서 80 이후에는 그곳에서 쭉 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40년이 되면은요, 3명 중 1명이 노인이라. 맞습니다. 여러분이 2040년 되면 몇 살 되십니까?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50대, 60대, 70대가 네. 되실 것 같거든요. 그냥 어떤 집에서 살까 막연히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대안에 실버타운을 두십시오. 두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지금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돈도 다양하고 네. 어떤 또 뭐 주거 형태라든지 함께하는 커뮤니티라든지 되게 다양한 그 실버타운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공부를 하셨다가 막연히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렇게 원장님처럼 60대, 70대, 80대를 좀 다른 집에서 산다든지 막 그냥 너무 딱딱하게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그래서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돼. 막 이렇게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열려 있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문성택 원장님 그리고 오늘 함께 시청해 주시는 우리 NKTV 구독자분들 건강하시고요. 활력 있고 정말 변화 있고 재밌는 노후를 실버타운이라는 대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